유일한 후보입니다. 정권 심판 필승카드 기호 1번 박성준 후보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인사드리겠습니다. 정권 심판 필승카드 박성준 크게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가 이제 선거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선거만큼 민주주의의 가장 강력한 힘은 없습니다. 유권자 여러분께서 한 표 한 표 만들어줬을 때 그게 큰 대세가 되고 물결이 되고 우리가 얘기하는 민심의 도도한 물결이 흘러서 4월 10일 날 그 결정의 순간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4월 10일은 여러분 윤석열 정권이 2022년 대선 3월 끝나고 우리가 한 2년 동안 지켜봤잖아요. 모든 국민은 그래요. 여야를 떠나서 진보 보수를 떠나서 우리나라 대통령이 잘해주길 원하는 겁니다. 근데 잘해주길 원했는데 지켜보니까 뭐합니까? 싹수가 노래 싹수가. 맞습니까 여러분? 2년 동안 우리가 지켜봤더니 묵묵히 지켜봤죠. 어떻게? 참고 인내하면서 기다려봤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정말 잘할 수 있는지 지켜봤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민생의 문제 아니겠어요? 경제의 문제 아니겠어요? 민생 파탄나고 경제 폭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10대 강국이 될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 수출 국가로서 대한민국이 세계 9위를 선행하면서 그야말로 수출 국가의 입지로서 수출 입국을 만들어 왔는데 지금 적자 폭이 어마어마합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 그동안에 우리가 쌓아왔던 공적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우리나라 이제 선진국이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지금 윤석열 정권 들어보니까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 우리가 더 만약에 윤석열 정권 이대로 가면 후진국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4월 10일 날 여기 계신 유권자 한 분 한 분 힘을 모아서 무엇을 해야 하느냐? 윤석열 정권 4월 10일 날 회초리를 들어서 강력한 경고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이 지역에 와서 여러 일들을 하면서 이번 여러분에게 몇 가지 좀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우리 이제 서울 중구 성동구을이 이번 총선에서는 어떤 의미냐? 여러분 한강벨트 얘기 많이 하시죠? 서울 중구 성동구을은 단순한 지역구를 넘어서 대한민국의 중심이고 서울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많은 유권자, 지역민들, 시민들, 국민들이 이 중구 성동구에 사는 자체가 대한민국의 중심이다.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모든 선거에 임했고 중심을 잡아줬던 바로 대표적인 핵심 지역이 중구 성동구입니다. 그래서 4월 10일 날 선거는 우리가 어떤 승부를 걸어야 하느냐? 중구 성동구를 이기면 서울 승리를 이길 수 있고 대한민국의 승리를 이끌 수 있고 국민 승리를 이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욕심지자 교두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제가 오늘 아침 언론에 인터뷰를 2개를 했습니다. YTN 인터뷰하고 연합뉴스 인터뷰를 하면서 서울 중구 성동구울이 왜 중요하느냐? 우리가 서울로 보면 Y축이 있어요. 종로, 중구, 용산으로 이어지는 Y축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도를 한번 그려보세요. X축이 어떻어요? 마포, 용산, 성동으로 이어지죠 여러분. 그 이외에 동대문, 서대문도 있고 나머지 지역들이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X축과 Y축의 요층주라고 할 수 있는 가장 핵심 지역이 여러분이 서 있는 중구 성동구 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구 성동구 을이 이기면 마포, 용산, 성동도 이기고 종로도 이기고 서대문도 이기고 동대문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중구 성동구의 승리를 이끌 수 있는 주인공이자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역 얘기 몇 개 좀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제 중구에 여러 이제 재개발, 재건축 이슈가 있죠.
제가 4년 전에 와서 여러분 기억하시는 그 당시는 우리 집권당이었어요. 서울시장이 박원순 시장이었고 그 당시 전임구청장 서양호 구청장과 함께 제가 이제 이 얘기를 했어요. 총선 딱 오면서 4년 전에 재개발 재건축은 군대에서도 신속 기둥군이 있는 것처럼 우리 지역의 재개발 재건축 이슈에 대한 모든 것들은 신속 추진단으로 주민의 뜻대로 신속하게 추진해야 된다. 그래야 주민들의 피해가 없고 주민들의 만족한 수준도 이끌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정권도 잃었고 지방선거에서 패하다 보니까 여러 난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여러분에게 호소하고 싶어요. 중구의 새로운 발전을 위해서는 우리가 약속했던, 저는 중구청, 지금 도심 지역에 있는 중구청을 신당역 쪽으로 중구청 제2전을 통해서 새로운 중구의 발전, 새로운 패러다임을 전환해서 중구의 재개발과 재건축을 이슈를 선도할 수 있는 신축 청사를 통해서 행정타운을 만들고 그 힘으로 재개발 재건축이 좀 더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그게 바로 중구의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 수 있는 획기전 방향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공약으로 제안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도 힘을 실어주시고 많은 성원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거죠, 여러분? 여러분, 여기 약수역에 3080 공공개발, 좌쪽에 신당역, 8구역, 9구역, 10구역 다 재개발, 재건축 이슈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이슈들을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하나 만들어 왔고 조금 더 나가다 보니까 이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걸 좀 더 탄력 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분과 뜻을 모으고 힘을 모아서 이 일들 만들어 가겠습니다.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여러분. 네, 박성준 한번 크게 외치겠습니다. 박성준, 박성준, 박성준. 제가 오늘 잠시 후에 이재명 대표님 오시니까 이재명 대표님과 인연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님이 경기도지사 할 때 제가 총선에 당선이 돼서 원내대변인을 할 때였습니다. 우리 이재명 대표님과 제가 만나서 식사를 하면서 국가 운영이라는 게 뭔지, 국정 철학이 뭔지, 대한민국 이제 10대 강국에서 5대 강국을 가기 위해서는 어떤 리더십이 필요한지 많은 얘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국가 지도자가 국정 철학과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수 있는 청사진을 그리고 거기에 따른 실적과 업적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예전에 조선을 개국했던 이성계와 정도진이 만납니다. 그래서 후계 구도를 정할 때 어떻게 정해야 되는 거냐, 후계를 임명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경륜과 연륜이라는 말씀 들어보셨죠? 나이와 업적이 있어야 된다. 나이에 맞게 그 일을 했던 경험, 연륜과 일을 실적적으로 만들었던 경륜이 겸비한 지도자가 나라를 운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정도전이 이성계에게 얘기합니다. 그런 것처럼 저는 우리나라 지도자가, 이재명 대표가 경륜과 영륜이 있는 지도자로서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수 있는 풍부한 경험이 있고 그런 기반이 있다고 해서 저는 이재명 대표와 함께 이렇게 정치를 이끌어왔습니다. 같이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4월 총선의 의미가 무엇이냐고 저에게 이재명 대표와 함께 얘기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2000년 21세기에 들어오면서 과거의 삼김시대에서 새로운 시대가 이끌듯이 시대 교체의 의미가 2024년 총선의 의미가 있다. 그래서 윤석열 정권을, 시대를 교체할 수 있는 새로운 리더십을 만들 수 있는 선거가 2024년 총선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는 세대 교체를 이룰 수 있는 혁신 공천을 해야 된다. 혁신 공천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새롭게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는 정치 교체의 시대를 이룰 수 있는 우리 시대가 바로 2024년 4월 10일 총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님께서 도착하셨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님과 함께 4월 10일 총선에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님께서 단상에 올라오고 계십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대표님 제가 한마디만 따가워 대표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역사에서 보면 살수대첩 있죠. 살수대첩. 한산대첩이 있고 귀주대첩이 있죠. 여러분 대첩이 뭐냐? 첩자가 이길 첩자입니다. 그러니까 살수대첩, 한산대첩, 귀주대첩은 크게 이기는 거, 완벽한 승리, 대승을 이기는 게 대첩이라고 하면 4월 10일 총선은 40대천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승리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데 그 주인공은 이재명 대표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재명 대표님을 소개합니다. 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재명입니다. 다시 인사드립니다. 네, 우리 카메라 조금만 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중국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서울 시민 여러분, 4월 10일은 우리 박성준 후보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마도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저는 대한민국 민주헌정이 시작된 이래 이런 정권을 본 일이 없습니다. 국민들 삶에 이렇게 무책임한 정권을 본 일이 없습니다. 무책임하고 무능하고 무지한 것까지는 이해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이 국민들의 삶이나 이 국가의 운명에 대해서 이렇게 무관심할 수가 있습니까? 공직자는 개인 사업가나 개인들과는 달리 공공의 문제,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면 다른 사람들의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우리 모두의 문제에 관심 갖고 모두의 공통된 문제를 해결하라고 권력을 주고 우리가 세금을 내고 그래서 일을 그들에게 맡긴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권은 기묘하게도 국민들의 삶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먹고 사는 문제 아닙니까? 안정된 물가, 평화로운 나라, 안전한 사회, 그리고 좋은 일자리, 열심히 일하면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그런 세상, 우리 모두가 원하는 그런 세상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꽃피는 봄이 오면 가족들하고 여행도 좀 다니고 미래에 대해서 우리의 노후에 대해서도 크게 걱정하지 않는 그런 세상, 우리가 진실로 소망하는 사회 아닙니까? 그런 걸 하자고 우리가 대통령도 뽑고 국회의원도 시장도 구청장도 뽑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나라에서 가장 큰 책임과 권한을 가진 윤석열 정권이 지난 2년 동안 한 것을 보면 기가 막히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몸으로 느낄 수 있을 정도입니다. 경제, 수출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5대 수출 강국이 무역 흑자를 내던 나라가 이제는 북한보다도 못한 200대 무역 적자 국가가 됐습니다. 지금처럼 무역 적자가 계속 쌓이면 결국 외환 부족으로 심각한 국가적 위기를 겪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이 정부는 기업들의 대외 경제 활동이 어려워지는지 마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정말 제일 심각한 것은 재생에너지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리백이라고 하는 얘기 이제 우리도 알지 않습니까?
재생에너지로만 생산한 그런 제품만 사겠다. 화석연료, 즉 석유, 석탄, 가스 이런 걸 이용해서 생산된 제품은 사지 않는다. 이게 국제표준이 돼가고 있는데 이 윤석열 정권은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비중이 8%밖에 안 되는데도 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릴 생각이 없어요. 오히려 민주당 정부가 세웠던 재생에너지 목표를 줄여버렸습니다. 태양광 산업, 풍력 산업을 지원하는 것도 부족할 판인데 무슨 압수수색에 수사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이 재생에너지 산업들이 길을 못 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회,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에 정말 허리 역할을 하는 수출 대기업들이 생산 기지를 국내에 만들지를 못합니다. 앞으로 5년 후, 10년 후 재생에너지로 생산하지 않는 제품은 팔 수가 없는데 국내에서 수출 생산 기지를 만들려고 하니까 앞으로 5년 후, 10년 후에 재생에너지를 어떻게 공급할래? 이렇게 계획서를 내라는데 계획서를 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수출 대기업들이 국내에 생산 계획을 세울 수가 없어요. 장기 계획을 세울 수가 없어서 생산 기지를 해외로 옮겨야 될 판입니다, 여러분. 이런 나라의 경제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결국 누가 손해를 봅니까? 결국 기업들이 손해보고 결국 우리들의 여러분의 삶이 피폐해집니다. 직장도 구하기 어렵고 경기는 나빠지고 물가는 결국 오르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삶도 힘들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맡긴 권력으로 우리가 낸 세금으로 그들이 지난 2년 동안 한 행위의 결과입니다. 가능하면 흉을 안 보려고 하는데 제가 이 얘기는 한번 꼭 드려야 되겠습니다. 세금을 누가 더 많이 낼지 우리가 낸 세금을 어디에 쓸지를 그들이 결정하지 않습니까? 그 권한을 우리 손으로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에 돈이 없다고 온갖 서민 지원 예산 다 삭감했습니다. 지역 카페 예산도 삭감했습니다. 청년 지원 예산도 삭감했습니다. 심지어 나라의 미래가 달린 연구개발 예산도 5조 2천억 원씩이나 삭감을 해가지고 대한민국의 젊은 과학도 연구자들이 해외로 탈출을 꿈꾸고 있습니다. 이렇게 돈이 없다면서 나라의 미래를 망칠 만큼 국가 R&D 연구개발 예산을 대규모 삭감할 만큼 돈이 없다면서 그들은 특정 소수 초대기업 초부자들한테 감세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수십조 원씩이나 되는 세금을 지금도 깎아주고 있는데 여러분은 이 윤석열 정권의 감세 정책 혜택 좀 보셨습니까? 못 봤습니다. 여러분이 뽑은 정권인데 여러분이 뽑은 국회의원들이 여러분이 뽑은 대통령이 여러분들한테 해가 되는 여러분들한테 피해가 끼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이 나라 주인이니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4월 10일은 여러분이 이 나라 주인임을 선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4월 10일은 여러분이 이기는 날이라 해야 됩니다. 박성준이라는 도구를 활용해서 대한민국의 주인인 여러분이 이겨야 되는데 여러분 4월 10일에 확실하게 심판하고 이길 자신 있습니까? 여러분을 믿어도 되겠습니까? 대한민국의 주인이 바로 여러분 아닙니까? 우리는 왕을 뽑은 게 아닙니다. 우리를 통치하고 지배할 왕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충직하게 열심히 일해줄 일꾼을 뽑은 것 아닙니까? 그 일꾼이 주인을 위해서 충직하게 일하지 않고 우리가 맡긴 권력과 우리가 낸 세금으로 고속도로 종점이나 바꾸고 범죄나 은폐하고 자신들 가족이나
보호하고 그렇게 하면 책임을 물어야 되겠죠. 그게 당연한 원리 아니겠습니까? 잘하면 칭찬하고 잘못하면 책임을 묻고 벌을 줘야지요. 그래야 반성할 것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이 국정은 잘못 가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방치하면 나라가 더 심각하게 망할 것 아닙니까? 이제 멈춰 세워야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그만해야 합니다. 이제 되돌아가야 합니다. 평화롭고 안전한 나라로 되돌아가야지요. 자유롭고 민주적인 나라로 다시 돌아가야지요. 기회가 풍족한 성장하는 나라로 다시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권이 마음을 조금만 쓰면 얼마든지 더 잘 살 수 있고 더 평화롭고 안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집을 물려주고 높은 교육시켜서 능력을 키워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은 그들이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은 세상, 경제도 성장하는 자유롭고 투명하고 합리적인 세상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야 행복한 삶이 가능합니다. 지금처럼 입 틀어막고 귀 틀어막고 눈 가리고 말도 함부로 못하고 혹시 압수수색 당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이런 세상 물려주면 이 나라는 미래가 없습니다. 한반도가 자꾸 전쟁 운운하는 이런 평화의 위기를 겪으면 외국인들이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이 나라가 독재 국가가 되고 있다고 국제사회가 평가를 하는데 독재 국가에 투자하는 그런 기업들은 없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것, 우리들의 남은 인생을 위해서도 우리 자녀들의 더 행복한 미래를 위해서도 꼭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만이 할 수 있습니다. 박성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민주당이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결국은 해야 하는 일이고 이 나라 주권자인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4월 10일에는 확실하게 심판해서 여러분이 주인이다, 이 나라의 주인은 바로 나다 라고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박성준 그리고 여러분, 온 김에 부탁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254개 지역구가 있지만 대한민국 전체가 하나의 선거구입니다. 특정 국회의원이 다시 되느냐 마느냐, 누가 국회의원 되느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국회의 입법권을 절대로 정부 여당에 넘겨주면 안 됩니다. 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과반을 지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전국에 투표를 독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 윤석열 정권, 국민의힘 정권이 입법부에서 이렇게 강력하게 국정을 견제하는데도 불구하고 행정 권력만 가지고 2년도 안 되는 시간에 나라를 이렇게 망쳐놨습니다. 만약에 국회까지, 입법권까지 그들이 차지하게 되면 국정 감시 견제가 불가능한 것은 물론이고 온갖 제도 계약 악법으로 이 나라가 완전히 회복 불능한 지경으로 맞들일 겁니다. 입법권을 절대로 그들에게 넘겨주면 안 됩니다. 여러분께서, 국민들께서 꼭 지켜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전국에 지금 1, 2%로 승부가 갈리는 지역구가 수십 군데입니다. 결과에 따라서 국회 과반 의석이 그들에게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 많은 의석을 가져서 더 많은 국회의원 당선되자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이 나라는 진정한 위기 국면이고 국회 입법권까지 뺏기면 나라는 절단 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전화기에 수백 명의 아는 사람들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명단에 동창 모임, 개 모임, 친지 모임, 목록 있을 겁니다. 전국에 다 전화하시고 문자 보내시고 카톡해서 이번에는 포기하지 말라. 주권을 포기하면, 정치를 외면하면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에게 지배당한다라는 플라톤의 말을 꼭 전달해 주십시오.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시하지 않고 주권을 포기하면 악의를 가진 그런 욕심쟁이 이기적인 자들이 이 나라를 지배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관심 가지고 투표하고 평가하고 책임을 물어야 그들이 국민을 위해서 일합니다. 그래야 국민에게 충성합니다. 그래야 진짜 국가에 충성합니다. 여러분 손으로 전국에 전화해 주시겠습니까? 문자도 보내주시겠습니까? 카톡도 열심히 해서 전국에서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습니까?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그리고 혹시 그 사람들이, 국민의힘 후보들이 눈물 흘리면서 이번에 잘못했다, 다시는 안 그러겠다, 그렇게 약속하더라도 절대로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시 눈물 흘리면 진짜 눈물인가 동정하거나 연민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동정하고 연민해야 될 눈물은 지금 당장 죽지 못해서 살아가는 고통스러운 우리의 이웃들입니다. 우리가 연민해야 될 대상은 우리 자식들이 혹시 이 사회가, 이 나라가 망가져서 기회도 없이 절망좌절하는 우리 자녀들이 흘리게 될 눈물입니다. 혹시나 그들의 눈물에 우리가 동정과 연민을 보내서 심판을 포기하면 어쩌면 여러분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여러분 스스로가 통한의 눈물, 고통의 눈물, 서러운 눈물을 흘리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여러분. 악어의 눈물, 잡아먹기 쉽자고, 목구멍 넘기기 쉽자고 흘리는 눈물이 악어의 눈물입니다. 악어의 눈물은 동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권력자들이 권력 운영에 실패해서 국민들에게 고통을 가하고도 책임 안 지고 그 잘못된 권력을 유지하겠다고 흘리는 눈물은 그야말로 악어의 눈물입니다. 절대로 그 눈물에 동정하고 연민을 보내지 마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의 삶이 평온해집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삶이 미래가 있습니다. 중국 국민 여러분, 우리 박성준 후보 준비 잘하고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제가 원래 수석 대변인 시켜서 당 운영을 책임지게 하려고 했더니 초선이라서 안 된다는데, 이번에는 재선시켜서 당의 일뿐만 아니라 나라 일에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면 여러분의 삶에도, 중구의 발전에도, 대한민국의 미래에도 크게 도움될 겁니다. 우리 박성준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박성준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4월 10일에는 박성준을 이용해서 여러분이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당대표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중구 성동구 의뢰 승리가 더불어민주당의 승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탁하셨습니다. 박성준을 정권 심판의 도구로, 국민 승리의 도구로 써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이 부탁 들어주실 거죠? 4월 10일 박성준이 승리해서 우리 이 못살겠는 나라 심판하고 우리 국민 더 잘 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